대표님 그러면 많은 이제 이 책에서 캐릭터랑 아니면 스토리 중요성을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무기가 된 스토리라든지 모든 마케팅 책에서는 스토리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마케팅 기본기가 없는 분들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내용이 이 책의 마케팅 설계자에서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놀랐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마케팅 설계자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거를 역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요? 첫 번째 볼게요. 표정이 그냥 이렇게 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이죠. 웃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소리가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근데 자신 있게 말하더라도 기차 화통을 쌀만 먹은 것처럼 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한 사람이에요? 적절하게 뭔가 권위를 가지고 하는 사실은 매력적인 게 다 어느 정도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 이제 지금은 걔가 몇 살 됐나 모르겠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날 때 24살인가 그랬는데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거예요. 뭐 지인이에요? 네, 우리 연재. 네네네. 좋은 직 다녀요. 삼성 다녀요. 되게 똑똑하고 미소가 너무나 예쁜 아이예요. 지금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살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근데 뺐다 쪘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언니 저 다이어트해요. 언니 저 다이어트 이제 안 할래요. 저 언니 저 다이어트해요. 이걸 내가 그거를 한 5, 6년 동안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반복을 들었단 진짜? 말이야.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재야 네가 살을 빼야겠다고 하는 것도 살을 못 빼는 것도 다 안의 문제지 밖의 문제가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언니가 너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 건 네가 진짜 살을 빼고 싶은 이유가 명확해야 돼. 그리고 그 명확한 이유가 너에게 납득이 돼야 돼. 저는 굉장히 뚱뚱했어요. 어릴 때부터 무량하였고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어요. 정말 위절제가 이제 내가 생각한 최후의 방법이었어. 왜냐면 어릴 때 배통이 크게 태어나서 애기들이 우유 분유 반 통을 먹을 때 저는 그거 2통을 먹어야지만 이게 배가 차는 애였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크게 태어났는데 적게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왜 날씬하고 싶은 걸까? 첫 번째는 내가 뚱뚱할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던 그 시선이 내가 싫었어요. 코끼리 다리라고 얘기하더라고 나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진짜? 그때 제가 하체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고등학교 때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코끼리 다리라고. 코끼리도 귀엽잖아 근데. 그땐 안 귀여웠나 봐. 그래서 그게 나한테 큰 상처가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학을 가서 제가 살을 쭉 빼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누리는 혜택과 내가 뚱뚱할 때 누리는 혜택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 그러면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맞아.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게 결국 외부의 눈길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외부의 눈길이 아니라면 너 뚱뚱하게 살래? 아니에요. 왜냐면 거울에 비친 나를 봤을 때 내가 뚱뚱한 모습을 내가 오케이가 안 되더라고요. 싫어하잖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을 빼자. 그리고 제가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건강미인이라고 저를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난 건강미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10 몇 년 동안 거의 쉰 적 없이 했어요. 선수 수준으로 하셨죠? 네. 지금은 진짜 요즘에 운동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선수급으로 그렇게 운동을 했고 먹는 거에 되게 철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다 방법이 있어. 저랑 연결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의 소통을 해서 그 답을 찾아야지 외부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거에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맞아요.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때문에 살 뺀다, 남자친구 없어지면 폭식해서 겁내줘요. 다시 돌아가지. 맞아요. 왜 여자들이 결혼하면 그렇게 살이 찌겠어? 이제는 그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 거야. 아니 그 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후속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잡은 고기에게 밥을 많이 줘야 된다고 배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결혼하고 나면 다 놓아버리는 거야. 급속도로 매력을 서로에게 잃잖아. 서로에게 잃지. 그리고 가족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은
외모도 분명히 매력적인 캐릭터의 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외모를 가꾸는 거에 있어서 출발점이 바뀌면은 오래 못 가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외모에 대해서도. 저는 예쁜 얼굴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만족시키고 내 자신감을 끌어올리는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근데 이걸 외부적인 요건으로 자꾸 하면은 들썩거려요. 상황에 따라서. 쪘다 뺐다 쪘다 뺐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매력적인 캐릭터는 일단 외모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성격과 개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격과 개성이 예를 들어서 외모랑 성격 개성을 몇 대 몇으로 비중을 할래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외모를 낮게 치진 않아요. 저는 외모가 그래도 40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격과 개성이 60%. 근데 저는 이게 다 왜 재밌냐면 이 성격, 개성, 외모는요 다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이게 신나요. 외모도 내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한테 줄 것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성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듣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자꾸 해결 쪽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이게 그냥 좀 타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부모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고 저를 좋아하는데 우리 학원에 애를 안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아이가 우리 학원에 다니기 싫다고 하면 걔랑 계속 싸워요. 보내려고. 너 저런 원장님 이제 못 만난다고. 근데 그렇게 될 때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저한테 끌려오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거를 그걸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얘가 학원을 옮기면 제가 원장님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옮겨도 우리가 인연을 한 번 맺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학원을 그만뒀는데 엄마들은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애기 유학 보낼 때, 애기 대학 결정할 때, 사춘기 왔을 때 다 저한테 연락해요. 그럼 저는 그냥 그거 다 이렇게 알려드리죠. 제가 아는 한에서. 이렇게 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이 많게끔 되는 게 먼저야. 근데 그건 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렇지. 운의 영역이 아니라. 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전 사실 예전에 준다라고 하면 어떤 물질적인 거를 주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내가 밥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돈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거나.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시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맞아.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귀한 게 사실은 시간인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쓰긴 쓰는데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은 푸념하고 한 사람은 동기부여 우쭈쭈 해주고. 근데 이건 둘 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맞아요. 제가 느낀 건 하영 대표님은 그래서 네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찾게 도와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심지어 돈 한 푼 받지 않고 맞아요. 그냥 단지 내 지인이라는 이유로 도와주는 걸 저도 사실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나 이해가 안 됐어. 그치. 다른 사람들. 휴일에 전화해서 내 시간을 저렇게 뺐는데 왜?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도 아니야. 맞아. 심지어 다른 원장, 학원 원장. 아니 그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진짜 일의 이득 관계도 없는데 왜 저 사람 얘기를 저렇게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주는 거지 휴일에?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메타인지가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또 가져와요. 맞아. 그 문제는 저번에 얘기해줬고 이미 끝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시 들고 와요. 난 그걸 아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여자 지난번에 저 얘기도 맞아. 옆에 들어보니까 같이 내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 근데 맞아요. 주인공만 달라졌다 뿐인지 문제는 똑같은데 같은 상황을 똑같이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발전을 못 이루고 사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거. 새로운 문제를 갖고 와야 돼. 문제를 갖고 오더라도 옛날 문제는 낡은 문제는 자기가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 해결했던지 새로운 문제, 더 큰 문제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같은 문제를 들고 와.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는 오죽하면 연락했을까. 근데 이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누구한테 연락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잖아. 맞아요. 도움을 요청할 일이 전 없어서 사실 저는 제가 먼저 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 친구가 보고 싶으면 그냥 말 그대로 얼굴이 보고 싶은 거지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뭘 푼다든지 아니면 뭔가 얘가 나한테 좀 답을 주면 난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은 오랜만에 연락하면 다 이유 있지 않아요? 다 이유 있지. 자기가 뭐 이렇게 나한테 막 하고 싶은 하소연이 있거나 막 큰 문제가 생겼거나 다 이래서 연락 오거든.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아요. 맞아요. 근데 그 Give and Take라는 책에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상담을 막 해주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스킬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시작은 학부모님들 상담이었잖아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학업이라던가 진로라던가 뭐 애 사춘기라던가 뭐 이런 거. 뭐 가끔 이제 가정사를 또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지. 있어요. 근데 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뭐 같은 영어학원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라던가 제 이제 그 동생 그런 이렇게 다양한 아니면 주부라던가 다양한 카테고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제가 그거를 해주다 보니까는 저는 스킬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인이었고 그거에 대해 내가 돈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거를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러면 이때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PCM이나 퀸즈에 들어오신 분들도 저랑 일대 소통을 통해서 자기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거 막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앞으로는 10만 원씩 내고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받아야지. 내가 시간을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언젠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하영 대표님이 들어주는 얘기를 이제 제가 같이 들리니까 듣다 보면은 저거는 상담 가서 5분에 7만 원 내고 하셔야 되는 얘기인데 약간 그런 얘기. 그러니까 넋두리고 하소연 경우가 되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깊은 얘기들. 상처인 거죠. 상처다 보니까는 내가 이걸 들었는데 치부가 되니까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상담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제가 아끼는 분들은 제가 그 심리 상담을 해주죠. 심리 상담을.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사실은 가장 귀한 시간을 쓰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험치가 쌓였고 그래서 맞아요.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었고 지금 퀸즈라는 어떤 그룹을 만든 시점에는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다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어떤 직종의 분들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란 게 보이는데 입이 간지러운데 말 안 해주지. 그렇지. 좀 이게 사실 뭐 얘기를 해준다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인지가 돼야지 짚어준다고 또 변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타이밍.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정말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는데 외모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하영 대표님의 이런 성격 사람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 이런 것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줄 것이 있어야 나한테 사람들이 흡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영 대표님이 사람들을 많이 흡인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조윤숙 팀장님도 저도 이제 매력적이에요. 옛날에는 고립적인 캐릭터. 아니 왜냐면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지잡대를 나왔어요. 지방 잡대, 지잡대를 나왔는데 지잡대 출신으로 석사로 학력 세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원 나와서 제가 또 전액 장학금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겸임까지 가서 강의를 했는데 옛날에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옛날 나의 과거가. 옛날 과거가 막 철없던 20대라든지 막 그러니까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가난해서 내가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저는 다 포장하고 되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친해지면 내가 들통나니까 인간관계는 최대한 멀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것과 정반대의 성향만 제가 다 갖게 됐더라고요. 고립된 캐릭터가 됐지. 동굴 안에 외로운 은둔자.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남들한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면 나 스스로 만족감은 있지만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멀어져요. 사람들을 내가 흡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맞아요. 하영 대표님은 또 되게 완벽해 보이지만 또 보여주는 인간미가 또 굉장히 너덜거리죠. 굉장히 이게 굉장히 또 솔직하고 편하게 또 나를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이 완벽해 보이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을 흡인하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면 쓰고 사는 게 제일 불행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었어요. 이제 벗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CM 먹튀녀들도 결국에는 가면 쓰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누가 제일 괴로울까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자기 게 아닌 걸 훔쳐서 갖고 그걸 자기 거인 것처럼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고
마치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계속해서 어. 언젠가는 아이스강이 망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되게 해요.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거기다 연락했던 어떤 분한테 제보를 들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이런 거를 무료로 콜드콜 무료로 하냐고. 그랬더니 오이직 유일한 목표는 아이스강이 망한 게 아닌 거다라는 거를 너무 추잡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그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아니 무슨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 겪어보시면 양쪽을 겪어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는 극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도대체 누구 말하는 거지? 유사나 콜드콜 하면 나와요. 그리고 막 이제 그 딱 얼굴 보시면 관상은 과학이라고 아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매력적인 캐릭터는요 가면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는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캐릭터의 외모를 가꾸길 원한다면 그거는 밖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나에 의해서 하시라고. 저는 사람들이 살을 뺐다 뺐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어.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왜 내 자신한테 못쓸 짓을 하냐고요. 그렇지. 근데 맞아요.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폭식하고.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서의 니즈를 알면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휘청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 몸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고 좀 이 내용을 그냥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한 가지라도 저는 꼭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